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했는데 정비사업 종류 가운데 재건축일 때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자, 재건축일 때만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일 때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자, 이 공동주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어느 아파트에 재건축을 할 것 같으면 이 공동주택이 자,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럼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넘겨주면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한 안전진단. 누가 실시합니까? 위반권자. 위반권자가 누구죠? 특광시장 시장군수 또 특광시의 구청장 광역시 군수 이런 자들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언제 안전진단을 하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자, 25년 3월 1일 날 정량리 미주 아파트에 재건축하겠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다 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아니면 동대문구청장이 뭘 합니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문제 많다 싶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둘째는 어느 동네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200세대다 이겁니다. 규모가 작죠. 그러면 정비예정구역 같은 거 지정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도 오래됐는데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에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소유자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안전진단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또 소유자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다 틀렸죠? 얼마 이상 동의? 10분의 1 이상 동의다. 자, 여기서 문제가 4번 나왔어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2개죠. 첫 번째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정하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거는 그 시기가 도래되면 위반권자 시장군수가 알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정비예정구역 같은 거 정한 적도 없고 그러면 소유자들이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해보자 그러면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하면 안전진단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안전진단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까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 토지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요. 건축물이 안전한 거 아닌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라도 다음의 건축물로서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 인정하는 거?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이제 시도의사가 인정하면 틀립니다. 위반권자가 누구였죠? 특광시장, 시장군수죠. 꼭 시도의사인 건 아니죠, 그죠? 위반권자가 인정. 자, 그러면 다음의 건축물은 주택단지 안에 있더라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진단 하지 않는다. 첫째, 천재지변 주택 붕괴. 자, 건물이 무너졌어요. 불이 나거나 뭐 해가지고 타서. 그럼 이거 안전진단 할 필요 있겠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럼 재건축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굳이 비용 들여서 안전진단 할 거 뭐 있냐? 당연히 재건축이지 이 말이죠. 여기서 안전진단에서 제외한다는 건 재건축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재건축이다 이 말입니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사용금지 필요할 정도면 당연히 철거하고 재건축 해야 되겠죠. 안전진단 하지 않는다. 근데 사용금지 필요할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해서 틀렸다. 22에서 나왔어요. 사용금지 필요하면 당연히 철거하고 재건축이지.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는 거죠. 실시해야 한다. 틀렸다. 언제 생각하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 사람은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다. 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재건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지하철이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죠. 그래서 여기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이거 옆에 있는 건축물 안전한지 안전진단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요. 그냥죠.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거는요. 네, 그거는 안전진단 하지 않는다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등급이 D 또는 E다. 문제 많은 거죠. 그럼 안전등급이 이미 이렇게 나왔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재건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누가 낼까요? 수립 시기가 도래해서 입안권자가 직접 안전진단 하는 거는 입안권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안권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입안권자가 부담한다죠? 예. 자, 그런데 요청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요? 아까 요청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한 경우 있었죠? 그때는 요청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청자가 부담할 때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한다. 틀리고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예치하겠죠. 입안권자가 부담한다가 원칙인데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할 때는 요청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전진단 절차를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해놨어요. 재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막으려고 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다. 10분의 1 성인 동의받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요청 안 받고 직접 입안권자가 할 수도 있겠고. 그럼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입안권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실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 이거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20일 이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19회 때는 안 돼요. 30일 이내 결정합니다. 직접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한국기술안전연구원 뭐 일단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안전진단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요청자에게도 제출한다. 그럼 입안권자는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종합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위반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했으면 이건 재건축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반 안 하기로 했다면 이건 재건축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죠? 위반권자지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되죠. 위반권자는 특광시장, 시장군수지 시도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왜? 도시계획, 지역여건 이것도 고려사항입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위에다 한번 적어봐요.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그러면 X. 왜? 자, 안전진단 결과에는 분명히 재건축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재건축 불가라고 판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시장군수가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 뭐죠? 도시계획, 지역 여건상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만 토대로 하면 틀렸다는 거. 한 20년 전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입안권자는
이렇게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 이걸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국장에게 제출한다가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자, 이번에는 시도지사는 자, 위반권자인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했다, 재건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해서 올리면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 시장 군수가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는 거 저거 타당한지 다시 다른 안전진단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지난 정부에서 생긴 거예요. 그죠? 재건축을 어쨌든 막으려고. 왜 그렇게 하냐면 지난 정부에서 자꾸 너무 그죠? 정책을 이념 가행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면은 그거는 서울의 기득권자들 배불려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막아놨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주택 공급이 모자라니까 집값 많이 올라고 정권이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꾸 바깥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신도시 만드는 건 했는데 기존에 재건축은 못하도록 자꾸 막았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시장이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했다, 재건축하기로 했다 판정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올리면 도지사가 다른 안전진단기관에 시장 군수가 있는 저 결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놓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에 시장 군수하고 시도지사하고 같은 당이다. 보통 같은 당이면 어떨까요? 이념도 비슷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둘 다 재건축 가능이라고 이렇게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도지사 보고 결과 보고서 국장에게 제출해라. 그리고 전문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 다시 의뢰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보고 시도지사가 만약에 전문기관에 의뢰 안 하면 의뢰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결과 보고서 국장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적정성 검토 비용은 요청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자,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는 위반권자가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면 시도지사가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하기로 했는 거 취소하라고 취소 요청할 수 있답니다.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면 맞다 틀렸다? 틀렸죠.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한 건 시장 군수인데 시도지사가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취소 요청할 수 있답니다. 요청.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위반권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좀 모순 있죠. 그죠? 요청할 수 있다는 거 따라야 한다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요청할 수 있다는 거 따라야 한다 써놨어요. 자,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얘기입니다.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안전진단 해가지고 문제가 많으면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옛날 제도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 안전진단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진단하고 재건축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죠? 아파트 옛날에 한 40년 전에 짓기 시작해서 그 후에 점점 가면서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면 전부 재건축 안전진단 저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 놓고 정비구역에서 행위제한 요거 오늘 하나만 더 하고 40분 마치겠습니다. 이 행위제한 이야기가 가만히 나오는 거 보니까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이거 국계법의 개발행위죠. 근데 국계법에 가면 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한다. 허가 없이 하면 3년 3천만 원 징역벌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정법의 정비구역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온다.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는 전 국토에 걸쳐서 그런 거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고. 개발법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정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국계법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행위자는 있었죠, 그죠? 그런 거는 일반 지역보다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일반법이 국계법이라면 개발법, 도정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이렇게 해라, 정비구역에서는 이렇게 해라, 좀 더 강력하게 따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일종의 특별법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습니다. 그럼 국계법하고 다른 게 뭐냐? 여기 중목의 벌채식재. 국계법에는 중목의 벌채식재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죠. 나무 베고 심는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이거 나중에 보상금 타내려고 그런 곳에다 희귀한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그런 장난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중목벌채식재도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계법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봅시다.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인데 대수선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왜? 법조문에 대수선은 없어요.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은 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정비구역 행위자에는 대수선은 없어요.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면 건축물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 생기니까 원칙적으로는 일정 면적 이하는 허가, 일정 면적 이하로 분할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60 이하는 분할하지 마라. 50으로는 분할하지 마라. 근데 그 미만으로 꼭 분할해야 될 사정이 있는 자가 있다. 50으로 분할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허가를 받으면 미만으로 분할도 할 수 있다. 그럼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인데 토지 합병은? 토지를 합병해 주는 건 더 커지는 거죠. 건축물 못 짓고 그런 걱정 없죠, 그죠? 토지 합병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다. 국계법에는 녹관자 지역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 그랬죠? 근데 도정법에는 왜 녹관자가 없느냐? 이건 녹관자가 아니고 정비구역에서, 그죠? 정비구역에서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허가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1개월인데 14일 동안 해서 틀렸다. 30회 때 시험 나왔어요. 1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건 다시 허가죠. 이게 신고가 아니고. 근데 경미한 거는 국계법 마찬가지로 경미한 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여기 나옵니다.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재해복구 응급조치, 공작물은 허가 대상이지만 농림수산물, 농사 짓기 위한 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여기 간이가 뭐라고요? 간이가 뭡니까? 쉬운 거, 작은 거, 규모 작은 거, 소규모. 공작물은 허가 대상이지만 농사 짓기 위한 소규모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는다. 종묘 배양장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허가 안 받아도 된다.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농사 짓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이건 국계법하고 똑같죠. 근데 아까 왼쪽에 중목의 벌채식지하고 이거하고 줄을 연결해 보세요. 아까 중목의 벌채식지는 허가 대상이었죠. 근데 관성용 중목을 임시식지 하는 거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임시로 잠깐 심어 놓는 거죠, 그죠? 그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암만 관성용 중목 임시식지를 하더라도 경작지에서 임시식지 하는 건 제외, 허가 받아야 됩니다. 경작지에서는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왼쪽에요. 정비구역에서 좀 전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허가 신청 들어왔다. 그럼 시장군수는 허가하기 전에 정비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 개발행위가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의견 들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적법하게 인허가받아 사업에 착수한 자는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행위자에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하죠. 그 대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여기서 3개월 이내에 틀렸죠.
무슨 3개월 이내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옆에다 적어봐요. 국계법의 시수구역. 국계법의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개 있죠, 그죠? 거기 기득권 인정은 3개월 이내죠. 국계법에 그냥 일반 도시관리계획은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신고가 필요 없었는데 시수구역인 경우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도정법의 정비구역은 30일 이내죠. 이게 시험에 22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서 이제 같이 그죠? 시수구역은 3개월 이내고 정비구역은 30일 이내다. 근데 이 자리에 왜 3개월 냈을까요? 3개월을 더 많이 받죠, 그죠? 국계법에서, 그죠? 이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일부러 현혹시키려고 여기다 3개월을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정비구역은 30일 이내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 알아두시고. 자, 저런 거 나오면 반가워야 됩니다, 그죠? 한 개씩, 그죠? 오늘 한 개 더 줘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비구역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의 개발령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조합, 그 중에 지역주택조합, 우리 주택법에 가면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3개 있죠, 그죠? 그럼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자기들이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조합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다는 건 이 동네 재개발, 재건축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했다고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원들 모집해가지고 거기다 조합주택 짓겠다. 그럼 기존의 정비계획하고 서로 배치되는 거죠. 조합원 모집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거. 그죠? 재개발, 재건축하기로 정비계획 다 수립해놨는데 주택법에 따라 조합주택 짓겠다고 대지를 거기다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모집하에서는 아니 된다. 자, 개발행위 제한은요, 뭐 제한권자, 우리 국회법의 개발행위가 제한하고 비슷한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정비구역 해제부터 해서 도정법 다 끝내고, 국계법은 한 주 만에 그 다음 주에 한 주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국계법은 그거 하면서 7, 8일을 문제풀이로 연결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